너무 무서워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칼이기 때문이다. 그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갑자기 요시시가 집에 찾아왔다. 남편이 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기롯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나는 전날 밤에 크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남편은 나를 싸서 어딘가에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시였음에 틀림없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구시대적인 게 사실이에요. 예. 보통 그런 것들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1살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 1명과 공살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몸이 스스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 그렇다면 남편은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을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요령도 눌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보다 더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위험,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매 순간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입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선거의 아버지입니다. 남편 다이스케를 만나다 근무 중이었어. 부서는 달랐지만 회사 술자리에서 만나 점차 친해졌죠. 좋아졌습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육아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되다. 내가 그 당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단지 내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아이 하나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내 생각을 잘 이해해줬고 회사를 1년 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보적인 기업이 되는 것과 일정 수의 직원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번 휴학 중에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그들은 겸손하고 쌍둥이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상이 태어난 지 채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쌍둥이의 엄마가 됐다. 솔직히 걱정스러울 뿐이야. 그랬다. 내 생활 일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엄마 남편을 돌보는데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지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휴가 때 다이스케에게 장래에 대해 상담을 했고 마침내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오코 씨, 이번 기회에 직장을 그만두시겠어요? 예상대로 나는 3명의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돌봐드리고 육아나 집안일에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이스케가 실제로 말한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도 휴가 중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큰아들을 키우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쌍둥이 낳고 나면 1년 정도 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다이스케와 나는 우리 3자녀를 돌보며 일하고 있으니까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 한 사람은 괜찮지만 3사람이 가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주부가 되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매달 그녀를 돌볼 것이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저도 제 일에 애착이 많이 가는 편이라 그렇게 이해하기 쉬웠다고는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상황 때문에 내 아이가 고통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출산할 무렵 행사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일이 밤낮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내가 큰 아들에게 먹이를 주면 그는 혀를 잃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고 혀에 아이들이 먹일 때 큰 아들이 웁니다. 특히 쌍둥이의 경우 자고 울고 배고플 때에도 함께 있다는 게 동시성이다. 종종 차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2배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 저는 한 아이의 집에서 태어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 다이스케예요. 남편 다이스케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 위에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숨을 쉬세요. 사실 집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간단하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도와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불평뿐이다. 그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다림질해주세요. 쌀에 양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 밸런스도 좀 더 고려해서 만들어주세요. 방을 제대로 청소하십시오. 당신은 아픈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요. 빨리 의심회로 가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다이스케가 나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곤란해졌어. 그는 나에게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코는 내가 하면 됐지라는 식으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잠도 자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다이스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잠을 좀 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남편에 대한 불만이 차례로 쌓이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 아들들을 낮잠에 재우고 나도 졸린 것 같았다. 나는 방금 잠들었습니다. 요즘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꽤 잘 잤던 것 같아요. 만 스마트폰이 계속 울리고 잠을 방해했어요. 예상대로 소음에 만들기 시작했다. 혼자라면 이 모든 분노와 불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평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역겨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된장국이나 볶음밥 같은 집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됩니다.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여러 종류의 볶음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만 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실 다이스케가 데려온 부하 하야시가 내 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먹어줬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야시와 나는 이미 아는 사이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중견 채용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냥 같이 일하는 거야. 그런 건 없고 대화는 인사로만 국한됩니다. 더 많은 붙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숲을 별로 잘 다루지 못했다. 기껏해야 진지하고 조용하지만 최악의 경우 어둡고 오싹합니다. 코끼리 사실 식사 중에도 다이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니, 사람을 편견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아이들도 왜곡됩니다. 게다가 이마바야시도 게스트다. 나는 그녀를 가능한 한 인기 있게 만들어야 한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하야시는 집에 가기로 결심한다. 무사히 만찬을 마쳤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이스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야시가 돌아오자마자 다이스케는 내 앞에서 화를 냈다. 그것은 거칠었다. 나오코, 나를 당황하게 하려는 거야?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제가 하야시 앞에서 무슨 소송이라도 한 걸까요? 최대한 아내 역할, 남편 역할라는 내가 요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랐습니다.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세요. 방은 항상 어수선했지만 음식은 특히 나빴습니다. 보통 부하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도 더 좋은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남은 음식으로 어떤 음식을 만든 것 같나요? 나는 요리를 할 수 없다. 적어도 초밥을 배달받으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부하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대로 나에게도 이 말이 와 닿았다. 다이스케가 나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이스케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밥도 안 쓰는데 애초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집안일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맨날 말하는데 부하 직권이 있는데 갑자기 불러들이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내 최선은 아니야. 우선 제가 일할 때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베야디야. 그래도 초밥이에요. 이 집에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그런 고정된 관점을 갖고 싶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말하는 만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베야디야. 내가 비명을 지르자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즉시 후회합니다. 부모의 싸움으로 아이를 울게 만드는 것은 최악의 일이 아닐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다이스케에게 강하게 말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이스케의 존재를 떠나겠습니다. 다이스케는 자신이 나에게 한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서인지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잠시 후 그는 내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나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 잘못인가요? 당신은 누구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생활은 있는 그대로 편안하다. 인생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라면 나한테 생각이 있어. 준비하세요. 다이스케는 토하고 침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다이스케의 여동생이 우리 집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젯밤 이후로 다이스케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만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근했다. 다이스케가 하는 모든 일화가 나지만 동시에 불멸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이스케는 다이스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급여에 관해서라면요. 내가 당신을 확인한다고 해도 바로 당신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다이스케의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택배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다이스케의 누나 양이었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노리코의 갑작스런 방문은 나를 불안하고 겁나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토 요코는 나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다이스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오코의 내장을 또 때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가져갔어요. 다이스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요코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요코를 좋아하지 않았다. 요코는 학생 시절 양키 선수였습니다. 분명히. 비록 체포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싸움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코상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방해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확실히 아름다운 방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음은 다이스케로 향했다.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하자 요코는 깜짝 놀랐다. 역시 치유의 느낌은 대단합니다. 무서웠을 때 요코 그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게다가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은 남의 집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최근 다이스케와의 관계는 괜찮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다이스케와의 관계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 이후로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코는 어떻게 알았나요? 그건 쉽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어젯밤의 저녁 식사처럼 보이는 것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어쩌면 내가 실수로 너무 많이 만든 것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바보가 아닌 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만들어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좋아요. 다이스케는 요즘 집에 오는 걸 싫어했나요? 대부분 회사에 머물거나 축제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술을 마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이스케로부터 저녁 식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봐도 놀라실 거예요. 글쎄, 당신은 다이스케의 저녁을 만들어주는 게 어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내가 초능력자인 남편을 위해 요리를 그만두자. 마침내 우리 결혼 생활에 회복될 수 없는 균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이스케를 위해 저녁 식사도 준비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요코 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요코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재빨리 울음을 그쳤습니다. 미다라고 합니다. 불어도 핥아질 뿐 자신의 기질을 제고해야 할 사람은 나오코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이스케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 사람을 한번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몇 시간 후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멈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가 되자 드디어 다이스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요코상은 다이스케와 거리를 좁히고 벽에 몸을 밀었다. 나는 그것을 쫓아갔다. 다이스케는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묻기 시작했지만 요코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입을 가리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이들이 깨어날 테니까요. 그때부터 요코는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낮은 목소리로 오늘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다이스케에게 말했다. 그리고 요코는 다이스케에게 참석한다. 당신도 훌륭해졌습니다. 당신이 여자를 화나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집안일은커녕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다. 괴롭힘처럼 나는 저녁도 먹지 않는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속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신가요? 그러나 다이스케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요코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내가 언니에게 부탁한 것은 아쿠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머리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게다가 아르바이트만 해본 언니도 이해하지 못한다. 직장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아이가 셋이라 남들보다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주부가 되는 것이 100배 더 쉽습니다. 우하. 어차피 내 입이잖아. 당신 같은 배짱이 없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나오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려져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다이스케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그를 자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항상 입일 뿐입니다. 할 수 없어 부끄러워지기 싫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아저씨. 평생 그렇게 도망쳐야 해요. 아이들을 향한 다이스케의 곁그런 건 물려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세요. 다이스케가 소리쳤다. 요코는 다시 입을 막았으나 다행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요코상은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놓았고 다이스케는 다시 다이스케에게 물었다. 말한다. 집안일도 육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다. 일요일에 할게요. 그 대가로 내가 일을 잘하면 나오코는 다시는 나에게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일요일. 다이스케는 많이 울고 있었다. 요코상이 오늘은 편히 쉬라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다이스케가 울면서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다이스케는 집에 오자마자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새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한다는 게 이런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가 자리를 잡자 나는 놀랐다. 요코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이스케가 실수할 때마다 나오코가 다이스케에게 했던 말이다. 나는 단지 던지고 있었다. 셔츠에 주름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만 가봤선의 계획은 추진되었고 결국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사, 그 사람이 내 남동생인데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코는 웃었다. 그는 다이스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바바. 다이스케, 나오코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집안일과 육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놀렸습니다. 그는 바보 같은 놈이야? 다이스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신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집안일과 육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사과했다. 다이스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이전의 답답함도 해소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너무 많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내가 다이스케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맙다며 내 허리를 안아주었다. 그랬다. 그들은 마침내 화해했고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죄송해요. 당분간 나오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코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나는 요코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금 나오코 집에 가더라도 다이스케를 만난다면 그 바보는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코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손톱이 손가락을 관통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이스케와 내가 화해한 지 한 달 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코상이 나를 밀어넣은 후 다이스케가 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그 외의 변화에 관해서는 부하인 하야시가 가끔 집에 와서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물론 예전처럼 갑자기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사전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고 음식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당신에게 주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사들을 엇갈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강사들이 사이가 좋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행복한 나날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휴일, 다이스케와 나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립니다. 내가 떠나려고 할 때 다이스케가 문 쪽으로 향하며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입구에서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불안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 토모미와 다이스케의 대화를 듣다 보면 강제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를 이어갈 사람은 토모미가 아닐까? 다이스케는 그 느낌을 이용했습니다. 이 쓰레기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체포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느 날 나는 한순간도 쉼없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제가 다이스케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다이스케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다이스케상이 우리에게 그와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나에게 보여준 비디오는 회사에서 내 업무의 한 축이었다. 토모미는 텅 빈 방에서 다이스케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한 뒤 다가왔다. 새로 사귄 커플처럼 우리 중 어떤 부분이 여자가 남자에 의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고 있자 하야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영상은 다이스케와 그의 친구들을 그래픽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 순간 다이스케가 얼굴을 드러낸다. 그는 말했다. 영상은 우연히 다이스케와 그의 친구들을 만난 후 그 자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사실은 이것을 나오코에게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귀찮게 하고 있었는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나요? 분명히 다이스케가 그를 이곳으로 강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하야시는 솔직히 다이스케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취하는 1인치도 안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나오코와 나는 같은 기관에서 약간만 일했지만 그녀의 작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인류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다이스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오코는 슬펐습니다. 나를 슬프게 한 다이스케 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스케와 나오코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어요. 하야시가 온 첫날부터 나와 다이스케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이스케는 고정된 태도에서 강력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하야시는 그것을 감지한다. 나는 그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당신을 방해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맙다는 말뿐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이스케는 정말 경찰에 체포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야시는 이것이 비디오의 사본이라고 말하며 나에게 USB를 건네주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야시가 다이스케 대신 이것을 나에게 주러 왔는가? 다이스케를 몰래 촬영하고 있어서 어색했어요. 내가 하야시에게 묻자 그는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대로 묻고 싶었어요.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 불륜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바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녀에게 식사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집밥을 먹어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 살다 보면 외식도 늘어나고 편의점도 자주 가게 됩니다. 다이스케 씨는 아내가 이렇게 지루한 음식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구로 향하세요. 그곳에는 다이스케를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자는 다이스케의 친구였다. 과거형인데 다이스케는 이미 관계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밤을 새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대부분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는 주부로서 나에게 못되게 굴면서 젊은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코 씨의 도움 덕분에 다이스케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두 바퀴를 반성하고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우리 집에 꽤 많이 침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이스케에게 몇 번이나 실망해야 합니까?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간통죄로 직원을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유형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후무나야시 덕분에 다이스케는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토모미는 이미 피해 신고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상태였으니 거의 가까워진 상황이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시간 내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토모미가 허위 고소를 했기 때문에 허위 국민 자료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분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올 때쯤에는 아마 다이스케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나와 다이스케의 관계는 아무런 비난도 없이 평온해 보인다. 대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이스케를 남편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계속해서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특히 또한 다이스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자신의 멘토인 요코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요코의 남편은 회사의 사장인 것 같고 다이스케는 부하인 것 같다. 일하다 급여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지만 다이스케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에쇼쿠가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다이스케가 나에게 의사비와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오긴 하지만 아마도 자신의 음식일 것이다. 매우 감사합니다. 내가 보관할게. 그리고 최근에는 나를 남자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하야시입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이 첫인상을 통해 그는 사적인 사람이지만 정의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가 강하고 매우 견고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향해 행동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도 잘 챙겨졌던 것 같다. 그것은 아직 결혼에 대해